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수록 쌓여가는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가 수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폭탄을 떠넘겼다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민지 씨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족분이 병원에 아직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데요. 네, 작년 12월에 그 확진자가 폭증했던 시기에 감염되셔서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입원을 하셔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입니다. 3개월 넘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건데요. 어머니 현재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70일 넘게 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에크모라는 장치를 달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예,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월요일에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셨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분들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네, 보호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었는데요. 네, 코로나 양성 판정 후에 격리 해제가 되면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병원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러한 네. 상황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병원비가 듭니까? 나왔습니까? 네, 기자회견 했을 때보다 그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예.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네. 환자 부담 총액이 약 4,400만 원 가량 아이고. 됐습니다. 환자 부담,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에서 커버가 되는 거 말고 내셔야 될 것이 4천만 원이란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혹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정부가 지원해주는 치료비는 격리 해제 전까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네, 격리 해제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정해지기 때문에 네. 전파력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치료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질환에 걸리셨는데 코로나19 자체의 전파력은 사라져서 격리 해제가 되고 그럼 그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격리 기간 중증 환자의 경우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는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일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일이었는데 이제는 7일로 단축됐다 이 말씀이죠? 네네. 어머님께서는 어느 정도 격리 조치셨다가 해지가 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12월 21일 날에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네. 24일 날 입원하셨고, 예. 31일 날에 격리 해제가 되셨어요. 열흘 만에. 그때 전파력이 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음압병실 밖으로 나오게 되셨고, 네. 이후에 상태가 더 악화되셔서 1월 4일 날에 에크모를 다셨습니다. 계속 그 증상이 있으시고 몸은 편치 않으신 상태인데 감염 전파력만 이제 약해졌다고 격리 해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병원비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기저질환이 있으셨나요? 기저질환은 없으셨습니다. 없으셨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단지 격리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나가야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네, 대부분이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격리 해제라는 게 이제 완치가 돼서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전파력이 없어져서 음압병실 밖으로 나가도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음압병실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치료에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네네. 방호복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해서 그렇죠. 좋은 것이기는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네. 같은 병원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병원 안에 자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강제 전원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아. 걸고 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지금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보를 나누기 위해 모인 그룹 채팅방인데요. 네. 250분 정도가 계시고, 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170분 정도 계셨는데, 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요. 네. 이분들 중에 다수가 우리 민지 씨처럼 가족분의 치료비 수천만 원 정도씩 부담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환자분들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까지 5,500여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말씀 주셨던 아이고. 분도 계셨고, 예. 에크모를 달고 계신 분들이 특히 조금 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전원 조치 때문에 하급병원으로 이동을 했다가 네. 상태가 악화되면서 다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신 다음에요. 정부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현장 의료진들 판단하에 격리 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그 경우에는 국가가 계속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현장 의료진분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소명을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네. 음압병동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 행정명령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예. 연장 기간이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결국에는 또 전원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정부에서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질병만 지원이 가능하다. 2차로 발생한 질환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건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 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잘 하셨고 네.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백신도 다 맞으셨었고 네. 최근에 고혈압약 정도 복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기저질환 때문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까지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행정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좀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어머니의 기저질환은 그럼 코로나19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지 좀 정부가 코로나 환자의 건강 상태보다는 감염 전파력만 기준으로 아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민지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른 병력이 없으시고 치료 경력도 없으신데 기저질환은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 더 이상 하겠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사례도 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직결이 되는 강제 전원 명령, 네. 행정 명령은 집행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사회적인 재난 상황인데 네. 환자와 보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있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예. 이 제도들을 수정해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 네. 있는데 행정명령 처리를 빠르게 내렸던 것처럼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네. 그리고 선화장 후 장례 조치로 좀 고통을 받으신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정말 한다면 예.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이후에 삶을 살아갈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의 빠른 쾌유 그리고 문제 해결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민지 씨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